지난 시간까지 해서 소송 요건에 관한 거는 우리가 다 마무리를 했죠. 이제부터 진행하는 거는 이제 심리와 관계되는 것들이에요. 물론 이제 심리에 관한 제원칙 이런 것들은 이제 별도 목차로 다뤘는데, 그 심리 단계에서 소변경, 처분사의 추가 변경 이런 것들이 이제 제소 단계를 지나서 이제 심리 단계에 접어드는 거죠. 심리가 끝나면 이제 판결에 이르러서 이제 재판이 종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자 이제 교과서 389의 소변경인데, 이 소변경은 이걸 학문적으로 제대로 이해하려면 굉장히 난해한 쟁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학문을 위한 그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수험으로 치면은 몇 가지 이제 유형화 시켜서 필요한 걸 암기를 해두면 되거든요. 그 시험과 관계되는 쟁점에 관해서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소변경은 말 그대로 소를 변경하는 거죠. 소를 변경하는 건데, 이 소를 변경한다는 게 이제 어렵게 말하면 청구의 취지와 청구 원인을 갖다가 이 변경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당장 이렇게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이 뭐냐라고 들어가면 이거는 민사소송법의 그 어려운 쟁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렇게까지 어렵게 들어가지는 않을 건데, 일단 청구 취지는 간단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 청구 취지 변경하고 추가, 정정 이런 것들이 유사기능과의 구별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아둬야 되는데, 청구 취지는 원고가 이제 소송을 제기할 때 소장 형식으로 한다 그랬죠. 뭐 판사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재판 받았을 준비를 하라 이래가지고 구술로 하는 게 아니죠. 문서주의가 원칙이죠. 그리고 그 소장의 소송 가액에 따라 그 해당되는 인세 이것도 인지를 첩부해야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야 이제 받아주는 건데, 거기에 이제 원고가 재판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판결의 주문이 있거든요. 주문은 판결의 주된 문장 줄임말인데 판결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청구 취지는 이런 거예요. 내가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 위반 사유가 없는데 억울하다, 이거 위법이다 이러면 어때요? 피고의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요게 이제 판결 결론이거든요. 판결 주문. 그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라는 게 판결에서 재판에서 얻고자 하는 결론을 주장하는 게 바로 청구 취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소변경은 일단 소송 계속 중에, 그러니까 이제 심리 단계라는 게 보이죠. 소송 요건 문제를 통과한 다음의 문제예요. 물론 이제 그 소송 계속 중에도 상고심에서도 소송 요건이 충족이 안 된다는 게 발견이 되거나 아니면 충족됐다가 충족이 안 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또 각하로 끝나게 되긴 하지만, 자, 소송 계속 중에 원고가 심판 대상인 청구를 변경하는 거죠. 그래서 청구를 변경하는 건데, 이 청구가 엄밀히 말하면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청구의 변경은 결국 소송물의 변경을 말하기 때문에 그 소변경을 청구의 변경이라고도 한다라고 하는데, 그 종류도 간단하게 나오죠.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법상은 그렇죠. 이게 이제 종래 청구를 철회하고 새로운 청구를 하는 게 이제 교환적 변경이고, 옛날 거 대신 새 거로 바꾸는 거. 종래 청구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청구를 추가하는 게 추가적 변경. 우리가 그 관할법원에서 병합, 이송과 병합도 봤죠, 그죠? 새로운 걸 합치는 게 이제 병합이죠. 이거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청구를 추가하면 추가적 변경이 있는데, 이건 특수한 사안이죠.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있으면 교환적 변경이니까 옛날 게 없어진 거 아니에요. 1심 판결은 소치하로 실효되고 이제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항소심 심판 대상은 교환된 청구에 대한 새로운 소송으로 바뀌어요. 항소심은 실질적으로 뭐예요? 1심 판결이 없어졌으니까 사실상 1심으로 재판하는 거 되기 때문에, 그 뒤에 항소인이 항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이건 형식은 항소지만 실질은 1심이잖아요. 항소 취하는 대상이 없어 아무런 유력을 발생할 수 없다. 가볍게 보세요. 출제된 건 아니고 특수한 사안이다. 유사개념과의 구별인데 공격 방어 방법의 변경인데, 이거는
소외 변경은 청구 그 자체를 변경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격 방어 방법은 동일한 청구인데 청구를 이유 있게 즉 판사를 설득하기 위해 공격 방어 방법 이거는 소변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청구 자체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잘 봐야 될 게 청구 취지 정정이죠. 청구 취지 변경은 소변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청구 취지 이건 정정이에요. 정정은 오류를 바로잡는 거기 때문에 그 판결문도 판사도 그 잘못 판결문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그 정정에 해당하는 거는 이건 가능하거든요. 그 변경하고 판결문을 뭐 바꾼다 이거하고는 달라요. 변경하고 오류를 시정하는 정정. 이 변경은 오류를 시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내용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오류를 수정하는 걸 얘기해요. 청구 취지 기재에 착오가 있을 때 청구 취지를 바로잡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청구 취지의 정정의 경우 청구가 변경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소변경과는 다른 거고, 전심 절차 및 제소기간의 증서 여부는 정정되기 전에 원래 소송 제기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제소기간에 관한 논점도 여기도 같이 맞물려 있죠. 자, 그래서 드문 판례인데, 주택건설사업의 양수인이 사업주택 변경 승인 신청을 한 이후에 행정청이 양도인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하면서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변경 승인 신청서를 발내한 거에 대해 양수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것도 원고적격 관련되는 거 봤죠. 요 영업자 지 승계 이렇게 됐는데 이게 취소되면은 양수인이 직업의 자유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되니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라는 거 배웠죠. 청구 취지에 처분성이 결여된 위통지를 소송 대상으로 기재했는데 청구 원인에 비춰볼 때 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면 합리적인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법지식이 없어서 잘못한 게 아니라 착오로 잘못 기재했다라고 착오라고 보니까 정정이 가능하다, 정정으로 되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게 아니라 그 착오라고 인정을 안 하면 어때요? 소변경의 문제로 가게 되거든요. 이건 소변경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정정을 허용한 거다라고 보면 돼요. 자, 아까 민사소송법에 그 소송류 변경 종류 봤는데 우리 행정소송법의 소변경에는 두 가지가 있죠. 소종류의 변경, 이 소송 종류 자체를 잘못 지정했을 때 바꾸는 문제고,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은 처음에 그 제대로 제기를 했는데 행정청이 어때요? 오류를 시인하고 위법을 시인하고 당초 처분을 갖다가 직권 취소하고 다른 걸로 바꾸는 때 처분 변경으로 인해서 이제 달라지는 거 두 가지가 있죠. 자, 먼저 소종류의 변경을 보면 취소 소송을 당해 처분된 게 관계되는 사람과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 소송 또는 취소 소송 이외의 항고 소송을 변경하는 건데, 요건 밑에 종류로 해놨죠. 소종류 변경은 항고 소송 상호간에서 가장 실무에 많이 쓰이는 취소 소송 상호간 이게 빠져요. 그 다음에 확인 소송 상호간도 빠지고 항고와 당사자 소송 이렇게 되고, 처분 변경으로 인한 거는 그 처분이 있어야 처분 변경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부작위 확인 소송은 부작위는 처분 자체가 없는 거니까 처분 변경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니까 이게 제외되죠. 그 다음에 당사자. 그래서 일단 항고 당사자에서 빼는 것만 빼버리면은 결론은 간단해요. 이런 게 이제 학문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아도 이거 수험으로서는 어렵지 않다는 게 외워두면 되는 거예요. 자, 인정 이유는 소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것 따라 그 제소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잘못 선택하면 이제 각하되고 다시 소송 제기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결국 제소기간 90일밖에 안 되잖아요. 앞날부터 90일, 3달 짧은 기간이잖아요. 소송 제기하고 어하다 보면 90일 금방 지나가요. 근데 우리가 피고경정에도 봤잖아요. 이송도 받고 관할법은 잘못 제기했는데 이걸 엄밀하게 처리하고 소송 요건이기 때문에 각하시키고 다시 새로운 신소라 그러죠. 신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제소기간이 지나서 각하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송시켜주는 거로 봐줬죠. 마찬가지로 피고도 소송 요건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면 각하시켜야 되는데 잘못된 거를 갖다가 피고 경정, 변경하게 함으로써
치유를 인정해주는 이런 게 취지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각하하고 신소재기하면 제소기간에 그 제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변경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다만 여기는 소의 변경이라고 말하고 피고를 바꾸는 건 피고 경정이라고 구별해서 부르는 것 뿐이지 그 내용이 변경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 근데 이제 그 종류의 밑에 본문 보면은 가로에 주석 달았죠. 실무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취소소송 상호간에 이거는 규정이 없다. 이런 어떤 차이가 있냐? 제소기간의 문제가 발생해버려요. 그래서 이건 좀 이따 다시 부연 설명할 거고. 자, 맨 밑에 줄 보면 일반적인 소변경과는 달리 행정소송법의 소변경은 교환적 변경만 허용되고 추가적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다소 판례 입장이고, 그럼 결국은 그 관련 청구 소송을 병합 제기하는 거로 병합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런 게 출제가 되면은 굉장히 높은 난도가 되겠죠. 자, 판례도 마찬가지인데 행정소송법상 소종류의 변경에 따른 당사자의 변경은 교환적 변경이 하나인다고 보면 상당하므로 예비적 청구만이 있는 피고의 추가 경정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항고소송상호간은 피고 행정청이라 피고 경정을 수반하지 않지만 항고소송과 당사자정 상호간 이때는 피고 경정이 수반된다는 거 이미 배웠죠. 이건 민사소송과 다르다는 점이고, 따라서 피고 경정을 수반하는 소외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민사소송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건 절차는 취소소송이 계속되고 있을 것, 그죠? 심리 단계에서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상고심에서는 안 됩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되고 대법원에서 안 된다는 거고, 원고 신청이 있어야지 직권으로 안 된다. 이건 외워야지. 직권 신청 다 되는 거냐? 직권으로 안 되고 신청이 있어야 되는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로 바꿔야죠. 뭐 똑같은 거로 그대로 하는 걸 바꾼다는 말이 되질 않죠. 그 다음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거, 이게 제한이에요. 무조건 완전히 다른 거로 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청구의 기초에 관한 판시가 나오죠. 소변경제들을 인정하는 취지는 소송으로서 요구받고 있는 당사자 쌍방의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실질적으로 달성시키고 동시에 소송경제에 적합하도록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의 차이가 있음에 불구한 청구 취지의 변경은 청구의 규칙에 변경이 없다라는 거죠.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 이거 외울 것도 없죠. 이거 동일하다는 게 나오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변경된 소는 적법할 것. 이 변경된 소가 요건 충족이 안 되면 각하되는 거죠. 물론 이제 보정이 불가능한 요건일 때. 그 다음에 신청한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법원이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이유는 넓게 해석한다. 그 정도 감각으로 보면 될 거고. 그 민사소송과 다른 점이 이런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죠.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는 게 아니라 허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피고가 달라지게 되면 또 소송에 휘말리게 되니까 새로 피고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무로 되어 있죠. 그 다음 허가 결정이 있게 되면 결정의 정보를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답변서도 준비하고 소송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의견을 듣는 방법에 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구두나 문서 다 가능하다는 거고, 소변경의 이유가 요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소변경이 허가되면은 신소는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거로 본다라는 거. 이게 전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에만 인정되는 특별 규정이에요. 그 민사소송 같은 경우 좀 이따 다시 보게 되는데,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소변경시를 기준해요. 그러면 처음에 취소소송 제기할 때는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했다가 나중에 소변경시를 기준으로 하면 어때요? 90일이 지나버리면 안 되게 돼 있죠. 그죠? 각하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 규정이죠. 변경된 구소는 취하된 거로 본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주의해야 될 거는 행정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변경만 이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지, 이 민사소송법에 의한 거는 그게 적용이 안 됩니다. 자, 이게 395에 있어요. 395에 3번, 이게 392죠? 392.
자, 3번 보면 처분의 변경을 전제로 하지 않고 동일한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소요 종류를 변경하지 않는 거. 바로 이게 대표적인 게 취소소송 상호간이죠. 이것도 제한은 똑같아요. 청구의 기체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데 처분의 그 대상은 처분 동일한 처분인데 그 취소를 구하는 범위가 전부 취소에서 일부 취소로 변경하는 경우인데 또한 청구의 기체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구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민사소송법 이게 바로 392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민사소송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처음에 제기한 때가 아니라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제소기간 준수의 소급표를 처음에 제기할 때 제기된 걸로 본다는 이 소급표를 부정하는 입장이다라는 거고, 그죠? 자, 다시 돌아오면은 일단 그 정도 비교하고. 자, 그 변경된 구소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취하된 거로 보는 거고, 따라서 구소에 대해 행해진 종전의 소송 절차는 신소에 유의하게 승계되는데 이와 같은 제소기간 준수의 소급표를 인정한 거는 우리나라 특이한 거고 민사소송법 대원칙 좀 전에 395에 봤잖아요. 이 예외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나중에 당사자 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당사자 소송을 제기한 걸 보아야 하므로 당초에 취소소송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사자 소송의 제기 기간을 준수한 거로 보아야 된다는 거죠. 불복 방법인데 즉시 항고죠. 이 결정에 대한 불복은 항소, 이라면 틀려요. 판결에 대한 불복이 항소, 상고고 결정에 대한 불복은 항고, 재항고라고 항고라고 그래요. 이것도 보충 자료로 앞에서 다뤘을 건데 이런 용어 놓치면 안 됩니다. 기본적 개념이에요. 항소와 항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청구치기 변경을 불허한 결정에 대해서는 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건 그 견해가 대립되는데 판례 정도 알아두면 되죠. 출제되지는 않았는데 상소로서만 다툴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에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인데 소송 대상이 처분을 소가 제기되고 변경할 때 원고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얻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하는 경우 예컨대 영업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는 계속 중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영업허가 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경우죠. 취소하고 정지는 완전히 다른 처분이 되잖아요. 행정소송이 제기된 후에 행정청이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을 변경하면 이건 처분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변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새로운 처분에 대해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는 소송경제 및 권익구제 기능에 반하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여기서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을 규정하고 있다. 자,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아까 처분 종류의 변경에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없는 거는 취소소송 상호간이라는데 그 전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제가 처분이 변경되지 않는 거라 그랬죠? 그게 그 395에 3번 제목 다시 볼까요? 처분의 변경을 전제로 하지 않는 요게 규정이 없는 거예요. 좀 전에 봤잖아요. 같은 취소소송이라 하더라도 처분 변경으로 인한 거는 소변경을 허용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취소소송 상호간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처분을 대상으로 할 때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없고 적용이 안 된다는 거지. 동일한 취소소송이라도 소송 대상이 달라지는 처분 변경으로 인한 건 규정이 있고 그 경우에는 처음에서를 제기할 때 제기한 거로 본다라는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비교가 되죠? 자, 그래서 원칙대로 하면은 행정소송이 제기된 후에 행정청이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을 변경하면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변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새로운 처분에 대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이는 소송경제 및 권익구제 기능에 반하죠. 제소기간 지나버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 계속 강조하지만 이것 때문에 행정소송법은 그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고 말 그대로 처분의 변경이 있어야죠. 이거 처분 내용에 동일성이 없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 거죠. 영업허가 취소를 정지 이것뿐만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처분, 구처분과 기준을 갖추는 다른 처분 예를 들어
하천점용률 부가처분 이 내용은 같지만 절차상하자로 취소한 이후 동일한 내용이지만 하천점용률 부가처분을 새로 하는 거는 이거는 하자를 치유해서 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형식적 변경이라고 그러죠. 실질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걸 형식적 변경이라 그래. 이걸 포함한다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높은 난도인데 아직 출제되진 않았는데 굉장히 높은 난도예요. 그 다음에 청구의 변경과 기초의 동일성과의 관계에 관한 건데 남원시장이 원고에게 하천점용률 부가처분했다가 절차상하자를 이유로 취소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한 경우 원고가 당초의 부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새로운 부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로 변경하더라도 두 처분이 모두 동일한 내용의 하천점용률을 대상으로 한 거로 별개의 두 부가처분이 병존하는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아니 뭐 내용이 똑같은 건데 뭐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는 거 당연한 거죠. 이건 뭐 예외 판례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처분 변경은 소재기 후에 이루어져야 돼요. 처음부터 이게 변경됐다면 당초 처분에 관한 거는 이건 소멸됐기 때문에 각하되게 되죠. 그 따라서 관련되는 처분이 변경된 경우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죠. 관련 처분하고 다른 거고 처분의 변경은 주로 처분청이나 상급감독청의 직권에 의해 행해지지만 행정심판 재결에 의해 처분이 일부 취소되거나 적극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거 페이지 인용 안 해도 알 수 있겠죠. 처분 명령 재결에 따라 처분 변경 명령에 따라 변경 처분을 내리는 경우 이런 것도 포함된다는 거고 다만 이제 취소 재결은 가능하지만 취소 명령 재결은 없어졌다는 것도 우리가 배운 바 있죠. 처분 변경으로 한 소명령이 인정되는 소송은 취소 소송과 무이동 확인 소송 및 당사자 소송이다. 여기 취소 소송도 이건 상호간도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소정리의 변경하고는 달라요. 거부 처분이 있었음에도 부작위라고 착각해서 부작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걸 취소 소송 변경하는 게 가능한데 부작위에 대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제기한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 이때는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있다 이 정도 뭐 형성이 돼 있진 않아요. 그래서 숫자는 외워놔야 돼. 이건 객관식명이지. 60일 이내에 소변경을 허용하는 거고 60일 지났다면 미안하지만 이제 변경 바꿔주질 않고 별도의 소를 제기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90일이 지났다면 이 제기가 안 되죠.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90일 내에 제기해야 돼요. 90일 지나면 각하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청이 있어야 되고 직권으로 안 된다는 거, 허가 결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 똑같아요. 사심 변론 종결 전에 해야 되고 변경되는 신소는 적법해야 되고 이건 행정심판 정치 요건을 갖춘 거로 보는 거죠. 당초 처분에 대한 거 거쳤다면. 그래서 효과도 똑같죠. 신소는 구소가 제기된 때 제기된 거로 보는 소급표 규정이 여기도 똑같이 적용돼요. 이제 구소는 필요 없으니까 취하된 거로 의제를 하죠. 자, 저와 같이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있는 거는 그대로 소급표가 인정되는데 이제 그 규정이 없는 사안의 경우는 이제 민사소송법상 소변경의 문제로 가죠. 그래서 행정소송법에서 소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변경이 가능한지 문제인데 규정이 없는 거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 그 다음에 소종류를 변경하지 않고 내용만 변경하는 그 동일한 처분의 경우 취소소송 상호간 그거죠. 근데 이제 그 대법원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이 변경 허용하는 입장이죠. 행정소송법 21조와 22조가 정하는 소외 변경은 그 법제에 의해 특별히 인정되는 거로 민사소송법상 소외 변경을 배척하는 게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원고는 행정소송법 8조 2하 이게 준용 규정이거든.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준용한다라는 여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항고소송, 특히 무효항해소송은 처분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부당격반환 청구소송 같은 민사소송으로 변경하는 게 그 준용해서 인정할 수 있는가 문제인데
결론은 이미 알고 있죠. 된다. 그 대법원은 수수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에 행정소송으로의 소변경 인정하는데, 근데 반대 방향 항고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바꾸는 거에 관한 판례는 없다라는 거. 소변경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소송의 제기간 준수 여부는 이송시가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변경된 민사소송의 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이게 소변경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 다음에 행정소송으로 제기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고 수수법원이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수수법원이 취해야 될 조치. 이거는 진료비 지급 청구의 민사소송을 진료비 지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으로 소변경을 허용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민사소송을 행정소송으로 바꾼 거는 허용했죠. 자, 행정소송 관할에 봤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신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 민사소송법 적용해서 관할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할 위반에서를 부적법하다고 해서 각하하는 것보다는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게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소송경제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수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그 행정소송 요건을 갖춰야 돼요. 못 갖추면 어차피 각하될 거 뻔하니까 그냥. 그래서 잘못 제기한 그 행정소송으로서 전심 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했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된다. 이러면 각하되는 거니까 의미가 없죠. 바꿔주는 의미가 없죠. 그렇지 않은 이상 원고로 하여금 항고소송으로 소변경을 하도록 하여, 이게 이제 성명권 행사해가지고 신청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신청을 하게 해서 허가를 함으로써 1심 법원으로 심리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78년인데 이거 똑같아요. 성명권 행사에서 이런 문장이 더 추가된 거지. 그 다음에 3번 보면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 관리처분계획 안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하기를 구하는 소송. 이거는 옛날에 대법원 판례가 민사소송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변호사도 당연히 기존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이게 북부지방법원에 아마 제기했을 거예요. 민사소송이니까. 근데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게 행정소송으로 판례를 변경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거 골 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요 판례가 나온 건데 아마 그 사건일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경우 관할 위반의 위법이 없는 경우 원심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심리하고 소변경 여부에 대한 성명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처분의 변경, 이건 본문까지는 봤죠. 그래서 소의 교환적 변경의 경우 청구 취지를 변경하여 구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소에 대한 소 제기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 시점은 소 변경시다. 이런 게 출제가 되면 골 때려요. 이렇게 출제하면. 왜냐면 이거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취소소송 상호간의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소변경시지. 아까 우리가 먼저 봤잖아요. 행정소송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처음에 제기한 때 제기된 거로 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출제위원이 이런 배경 지식이 없이 이렇게 출제해버리면 이거는 골 때려져요.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해야 돼. 다른 지문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면 실력 있는 교수는 이 종전의 청구가 취소소송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취소가 취소소송이고 그 다음에 이게 처분 변경인지 뭔지 이런 표지를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행정소송법이 적용되는 건지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건지를 알려주면은 행정소송법이 적용되는 사안일 때는 이거는 소변경시하면 틀린 거고, 민사소송법 준용되는 경우라면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실력 없는 교수가 사고 칠 때 대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소변경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제소기간 지났는데 380이 그때는 설명해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는데 382가 자, 그 소변경의 경우인데 자, 소종류의 변경 뭐예요? 처음에서가 제기된 때죠. 이거 행정소송법 적용되는 사안이죠. 청구 취지에 아까 정정은 그냥 간단하게 정정이 가능했잖아요. 근데 청구 취지 변경은 소변경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그 소변경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395. 이게 바로 민사소송법 준용되는 사안이에요, 이게. 근데 판례에는 뭐냐면 특수한 사안이에요.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후속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됐다. 그럼 이건 뭐예요? 취소를 구하는 건데 그 후속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됐다가 또 다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변경된 경우 이거는 취소소송 상호간이잖아요. 근데 원래 그 대상 처분으로 돌아갔잖아요. 그건 동일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이거는 원래 안 되잖아요. 행정소송법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건 특수한 사안이죠. 이게 다른 걸 갖다가 다시 원래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건 후속처분을 취소하는 소의 제소기간이 그 최초에서가 제기된 때 기준으로 이건 특수한 사안이에요. 그 다음에 소의 추가적 병합이죠. 이것도 취소소송이 적용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추가 병합 신청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 처음에 제기한 때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게 다 이게 취소소송 상호간 그 문제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특수한 사안이죠.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취소소송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이것도 적법하게 제기된 거로 봐주는 거죠. 그 다음에 청구 취지 정정하고 그 청구 취지 추가하고 또 개념이 다른다 그랬죠. 이것도 취소소송 상호간에 그거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제기한 때가 아니라 청구 취지 추가 변경 신청이 있는 때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죠. 자, 행정소송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냐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사안이냐에 따라 제소기간이 달라진다는 거. 자, 390으로 돌아가면 이하 다 똑같아요.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서 청구 취지를 변경하여 구소가 취소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경우로 변경된 경우 기준 시점은 소변경시고 그 다음에도 소변경시인데 이게 다 취소소송끼리 그거거든요. 그 다음 당초 조세부가 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에 당초의 부가 처분을 증액 변경하는 증액 경정 결정 또는 재경정 결정이 있는 경우 이것도 특수한 사안이죠. 이거 대상적격에서 우리가 봤지만 증액 경정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초 처분은 증액 경정에 흡수되어 소멸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초 소송이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경우 청구 취지 변경의 제소기간 준수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소기간은 충족된 거로 본다는 얘기예요. 왜 당초 처분이 이 증액 경정 결정으로 흡수가 된 사실상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아까 봤던 거죠. 왔다 갔다 한 특수한 사안 그거 제소기간에 좀 전에도 봤던 그거죠. 그 다음에 최신 판례인데 제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선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에 그 선행처분에 대한 거 행정청이 선행처분에서 문헌의 일부 오기를 정정할 수 있음에도 그 선행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후행처분함으로써 두 처분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선행처분에 존재한다고 주장되는 위법사유가 후행처분에도 존재할 수 있는 관계 이것도 특수한 사안이죠. 이런 경우에는 역시 처음에 제기된 때 제기된 거로 보기 때문에 그 소변경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 이게 특수한 사안도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자, 처분사의 추가 변경도 또 논점이 많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진행합시다.